이 PC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피로감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이 모니터일 겁니다. 반면에 잘 사용한다면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것도 모니터겠죠. 오늘 리뷰할 거 뭔데? 뭐 어떤 거 리뷰인데? 일단 다 던져? 리뷰 깔끔하게 해줄 테니까 뭐든지. 뭐야? 뭔데? 이러면 나 얼굴 다 가리지 않니? 지금 카메라 촬영 중 아니야? 호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니터가 있네요. 네. 요새 모니터 리뷰 많이 하네. 모델명이 어디 있는 거야? 네, 32GK850F 32인치 모델인가 봐요. 그래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박스가, 어우야. 자,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탠드인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 품질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감마랑 그 다음에 컬러 온도, 그 다음에 델타 E 값 뭐 테스트한 걸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델타 E 값이 5보다는 낮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정체를 모르겠네요. 케이블 홀더 같아요. 이거는 스탠드에 장착하는 USB 3.0 업스트림용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DP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는 HDMI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댑터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큽니다. 설치 안내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품 보증서,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있고, 이게 뭐죠? 설마 LG마저도 스탠드를 미리 좀 조립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사이즈가 커서 아마 모니터 꺼내면 바로 스탠드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손으로 돌리면 체결되었습니다. 꺼내 볼게요. 어우, 야. 자, 일단은 모니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32인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조그 다이얼로 하나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리뷰했던 LG 모니터도 이 방식이었죠. 테두리는 거의 제로 베젤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테두리 베젤이 딱히 두께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후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따로 RGB가 나온다든지 조명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빨강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데, 이 블랙 앤 레드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어요. 포인트 컬러라고 보면 되겠죠. 하단 스탠드 후면도 그렇고, 여기 그 엘리베이션 상단 여기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 이렇게 레드로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입력 포트는 이 USB 3.5년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업스트리밍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있고,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헤드폰 단자가 있고, 여기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스탠드가 지금 보면 틸트는 당연히 되고요. 틸트 각도가 위쪽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아래쪽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위블도 지원을 하는데, 이 스위블 회전각이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작은 면적에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확 돌아가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뭐 스위블도 이렇게 되고요. 엘리베이션은
어우씨. 좀 빡빡하네요. 엘리베이션은 좀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혹시 피벗도 되나? 피벗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대로 돌리면 바닥에 닿을 것 같은데? 닿네. 조금 더 틸트를 좀 최대한 올리고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와, 모퉁이가 아슬아슬하게 바닥에 닿을 듯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쨌든 피봇이 됩니다. 와, 32인치에서 피봇. 진짜 거대하네요. 이렇게 피봇을 해놓고 보니까. 일단 사용을 좀 해보고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32인치 피봇이면 야, 씨. 어우, 개쩌는데? 이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널 사이즈는 80cm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1.5인치입니다. 2560-1440 QH 대상도를 지원하고요. 밝기는 400칸델라입니다. 최대 응답 속도는 1ms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사율은 144Hz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LG에서 나온 모니터임에도 IPS 패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2인치 사이즈임에도 이 50만 원대의 가격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패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VA 패널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기존 LG의 IPS 패널 탑재 제품보다 화면이 시쳇말로 이 쨍한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답게 다양한 게이밍 관련 옵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블랙 스테빌라이저나 인풋 렉 저하를 위한 다이나믹 액션 싱크 등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모니터 상의 크로스에어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물론 깨알같이 지원합니다. 이 싱크 기능은 프리싱크 2를 지원하고요. G싱크는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먼저 모니터 테스트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격은 sRGB 99%, Adobe RGB 89%, DCI P3 93%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 세격값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격값이 좋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색상의 폭이 넓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밝기의 경우는 최대 밝기 값은 385.3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HDR 옵션이 있는 제품들은 보통 이 스펙상 최대 밝기 값이 HDR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펙에서 나온 이 400칸델라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 정도 수치면 준수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입니다. 이 평균 델타 E 값은 2.73이 나왔습니다. 이 평균값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수치지만 일부 색상의 경우 이 값이 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색상의 정확도가 높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일부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 색상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색상 값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 스펙상에서 최대 응답 속도가 1ms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제품 이야기할 때 1ms 제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VA 패널을 사용하는 이 제품은 응답 속도를 가장 높은 이 패스터로 설정할 경우 5ms의 응답 속도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했을 때 5ms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LG의 MBR이라는 이 백라이트 컨트롤 기술을 사용했을 때 1ms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이 제품의 스펙상에도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잔상 테스트를 해보면요. 5ms 값에서 테스트했을 때 보이는 아주 미묘한 잔상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잔상을 이 MBR을 사용한 1ms에서 이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제품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240Hz를 지원하면서 1ms 혹은 0.5ms의 응답 속도를 가지는 제품들처럼 역잔상이 굉장히 심하게 잡히는 모니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잔상을 문제로 삼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MBR이 문제입니다. 이 수치상으로는 1ms로 응답 속도를 높여준다는 이 MBR은 백라이트 기술을 사용해서 응답 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게이밍 모니터들이 모니터의 어떤 특정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이 백라이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은 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플리커 프리가 탑재된 모델일 경우 이게 해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느낄 수가 없지만 같은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MBR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의 전체 밝기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워집니다. 지금 K9의 게임 화면이 MBR을 킨 상태인데 밝기가 100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금 100치고는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겠지만 MBR 킨 것과 MBR 끈 것에서 이 잔상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다 미세하게 고스팅을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두워지는 화면과 또 플리커 프리가 해제되는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쓸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MBR을 끄고 실질적으로는 5ms의 응답 속도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차피 치킨 못 먹을 건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킨은 기대 안 했고 일단은 테스트 해보라 했더니 아주 그 게임 진상으로 하던데. 아니 너무 집중해서 한 거 아이가? 한 명이 4명이 썰렸다니까 지금. 난 그런 관심 없고 그 중간에 그 5ms로 해서 그냥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MBR인가 해가지고 그 1ms 만드는 거 옵션 키고 했었잖아. 네. 그 차이가 어땠는데? 그리고 뭐 네가 봤을 때 키고 하는 게 낫다, 끄고 하는 게 낫다? 뭐 1차적으로는 40대 노안을 감안을 해가지고 뭐 1mm, 5mm 잘 모르겠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반응 속도를 위해 가지고 이 색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 1mm 그거를 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속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눈은 조금 덜 밝아서 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되게 보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말고 차이점 느껴져?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지는 건 느껴지는데 어두워진 거 말고는 다른 차이점을 선뜻 느끼기 힘들다?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5하고 1하고 되게 조금 커 보이는 그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게임 상에서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 같으면 이거 끄고 쓴다? 나는 그래도 뭐 LG에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건데 한 번쯤 재미를 써볼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짜증나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거 외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 화면을 포기하면서까지 반응 속도를 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겠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니 괜찮아. 나도 이거 솔직히 안 키는 걸 나도 나은 것 같아. 그렇게까지 뭔가 좀 빠릿빠릿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따지면 이 제품은 MBR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ms 응답 속도를 갖는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세격이나 기본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이 모니터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가볍게 뭐 여러 가지 뭐 포토샵 등등 이 모니터의 큰 사이즈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HDR도 지원하기 때문에 콘솔 게임기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또 영상 시청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즈를 활용을 해서 두루두루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VA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IPS 패널을 사용하는 다른 LG 모니터들에서 볼 수 있는 이 쨍한 느낌은 덜하다는 부분과 또 제품이 제공하는 1ms 응답 속도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은 리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0만 원대에서 LG의 32인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성비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또 저렴한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피봇
리뷰를 위해 제품을 대여해 주신 구독자 영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뷰가 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니터 기능 중에 이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USB 3.0 포트를 통해서 고속 충전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건데, 설정에도 고속 충전 옵션이 있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고속 충전이 안 돼요. 예,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제 한 40인치쯤 되는 이 피봇되는 제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2인치로 지킴을 봤더니 40인치면 근데 스탠드로는 40인치는 어려울 것 같은데.